여러분, 혹시 애지중지 키우던 토마토 모종이 갑자기 누렇게 뜨고 줄기가 이쑤시개처럼 얇아져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햇빛도 잘 보여주고 물도 꼬박꼬박 줬는데 왜 내 모종만 시들시들한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기막힌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토마토 모종을 단숨에 짙은 녹색의 튼튼한 장사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영양제 모노인산 칼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비료 주기에 치명적인 오해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모종을 살리겠다고 독약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밀 레시피를 알게 되시면 주변 텃밭 이웃들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며 비결을 물어보러 찾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키우다 실패해서 버린 모종이 몇 개나 되시나요?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뼈아픈 실패담을 살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토마토 모종 단계에 이렇게 집착해야 하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사에서는 모종 농사가 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옛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영양분을 먹고 어떻게 뼈대를 형성하느냐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토마토 역시 씨앗에서 발아하여 본잎이 서너 장 나오는 그 짧은 시기에 평생 열매를 맺을 체력을 모두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밭의 흙을 퍼다가 물만 주며 키웠지만 현대 농업에서는 모종의 체질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구원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노인산칼륨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식물의 뼈와 근육을 폭발적으로 만들어주는 보디빌더들의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하얀 가루가 도대체 흙 속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의 베란다나 마당에 있는 모종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비극은 모종이 키만 훌쩍 크고 색깔은 연두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웃자람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양분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치 밥은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어서 키만 훌쩍 크고 뼈는 텅텅 빈 허약한 청소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줄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튕겨보았을 때 탄력 없이 툭 꺾일 것 같다면 그것은 식물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대로 밭에 심어봤자 첫 번째로 불어오는 봄바람에 허리가 꺾이거나 흙 속에 숨어있는 작은 병균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모종은 위로 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으로 통통해지고 색깔이 짙은 시금치처럼 어두운 녹색을 띠어야만 진짜 건강한 녀석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부터가 프로농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종이 약해 보일 때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부숴야 할 거대한 미신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잎이 노랗게 변하면 무조건 요소 비료, 즉 질소를 줘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맞습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을 빠르게 키우고 푸르게 만드는 마법의 성분입니다. 하지만 모종 단계에서의 과도한 질소는 오히려 독약과 같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훅 불어넣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선은 순식간에 커지지만 그만큼 껍질은 얇아져서 바늘 끝만 스쳐도 펑 하고 터져버리죠. 질소를 과다하게 먹은 토마토 모종이 딱 이렇습니다. 세포가 물을 잔뜩 머금고 비대해져서 덩치는 커 보이지만 조직이 스폰지처럼 엉성해져서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자라는 뚱뚱한 모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자라도 뼈대가 무쇠처럼 단단한 모종이 필요합니다. 질소는 잠시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질소를 끊어내는 용기야말로 튼튼한 토마토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모노인산 칼륨이 무대 위로 올라올 차례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영양제 안에는 오직 인산과 칼륨 두 가지 성분만이 고농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성장을 억지로 부추기는 질소는 단 1%도 들어있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순수한 비료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하는 복합 비료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이 하얀 결정체 형태의 가루는 물에 녹였을 때 투명하게 변하며 식물이 가장 소화하기 쉬운 이온 상태로 즉각 전환됩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비료가 소화하는 데 한참 걸리는 두꺼운 스테이크라면 모노인산 칼륨 수용액은 병원에서 맞는 고농축 수액 링거와 같습니다. 잎사귀나 뿌리에 닿는 순간부터 식물의 혈관을 타고 빛의 속도로 흡수되어 즉각적인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농원 사장님들이 출하 직전에 모종을 빳빳하고 상품성 있게 만들기 위해 남몰래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전문가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가루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비밀 요원, 인산은 도대체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인산의 가장 위대한 역할은 바로 뿌리의 폭발적인 확장입니다. 여러분,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땅속 깊이 박히는 철골 기초공사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산이 투입되면 식물은 위로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모든 에너지를 흙 속으로 뻗어나가는 잔뿌리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하얗고 미세한 솜털 같은 곁뿌리들이 화분 속을 꽉 채우도록 그물망을 짜는 것입니다. 이 튼튼한 뿌리망이 완성되면 나중에 밭에 정식했을 때 가뭄이 와도 깊은 곳의 수분을 빨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인산이 묵묵히 기초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종을 뽑아 보았을 때 뿌리가 화분 모양대로 하얗게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인산이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비밀 요원인 칼륨의 놀라운 능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칼륨은 식물계의 종합 백신이자 헬스 트레이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칼륨이 식물 체내에 흡수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줄기의 세포벽을 두껍고 단단하게 코팅하는 것입니다. 야들야들했던 줄기가 마치 나무 껍질처럼 빳빳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칼륨의 진짜 진가는 스트레스에 대한 엄청난 저항력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모종을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차가운 봄바람이 부는 야외로 내놓으면 식물은 극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때 체내에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는 세포 속의 천연 부동액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갑작스러운 추위나 건조함에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병균이 침투하려 해도 두꺼워진 세포벽 덕분에 쉽게 뚫리지 않죠. 칼륨은 여러분의 연약한 토마토 모종을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전사로 훈련시키는 가장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화학적 시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산과 칼륨, 이 두 가지 성분이 질 수 없이 식물에 동시에 투입될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앙상블입니다. 질소가 없기 때문에 식물은 새로운 잎을 만들거나 키를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모든 양분을 몸 안에 차곡차곡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잎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연한 녹색이었던 잎이 하루 이틀 만에 마치 진한 녹차를 우려낸 것처럼 검푸른 색으로 짙어집니다. 엽록소의 농도가 극한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키는 그대로인데 줄기는 굵어지고 잎은 두꺼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아주 짱짱하고 다부진 체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치 키만 멀대같이 크던 소년이 혹독한 훈련을 거쳐 떡 벌어진 어깨와 근육질 몸매를 갖춘 특수부대원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소를 배제한 모노인산 칼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성장의 마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듯이 모노인산 칼륨을 주는 시기
역시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언제 주어야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밭이나 큰 화분에 모종을 옮겨 심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입니다. 이 시기에 모종은 작은 포트 안에서 양분을 거의 다 소진하고 극심한 배고픔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또한 다가올 이사라는 큰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죠. 이때 모노인산 칼륨을 처방해주면 이사를 가서 새로운 흙에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과 면역력을 단기간에 비축하게 됩니다. 너무 어릴 때 주면 어린 뿌리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은 직후에 주면 오히려 활착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정식하기 일주일 전, 이 황금의 타이밍을 꼭 기억하십시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셔도 좋습니다. 이 타이밍 하나만 맞춰도 여러분의 올해 토마토 농사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부분인 황금 배합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료를 줄 때 눈대중으로 대충 섞는 것은 식물에게 도박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위한 마법의 주문을 기억하세요. 물 1리터당 모노인산 칼륨 1g에서 2g입니다. 1리터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아이스크림용 작은 스푼으로 깎아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대략 1g이 됩니다. 물에 넣고 흔들어주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집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식물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잎이 타들어가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하니 차라리 연하게 타서 2번을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 바리스타가 최고급 원두로 완벽한 비율의 커피를 내리듯 여러분도 정확한 비율로 식물을 위한 생명수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밀한 계량 과정이야말로 초보자와 전문가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마법의 물약을 만들었다면 이제 식물에게 먹일 차례입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뿌리에 직접 부어주는 관주 방법과 잎에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연면시비 방법입니다. 만약 모종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시비를 선택하십시오. 잎의 뒷면에 집중적으로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해주면 기공을 통해 영양분이 직접 흡수되어 불과 몇 시간 만에 식물이 생기를 되찾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링거 주사와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는 원리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뿌리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화분 흙에 흠뻑 스며들도록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가지 방법을 2-3일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면 모종을 살려내는 완벽한 쌍끌이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법을 부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과 온도의 함정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잎에 영양제를 뿌리는 것은 식물의 피부에 돋보기를 대고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잎을 검게 데워버리거나 수분만 빠르게 증발하고 고농축 비료 성분만 잎에 남아서 화학적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주는 가장 완벽한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흐린 날의 이른 아침입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햇빛이 부드러울 때 주어야 식물도 편안하게 숨을 쉬며 영양분을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자연과 호흡을 맞추는 예술입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세심한 배려가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흔히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유혹 하나를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모노인산 칼륨을 주고 하루 이틀 만에 모종이 확연히 튼튼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게 됩니다. 더 많이 주면 매일 주면 더 크고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다한 인산은 흙 속의 아연이나 철분 같은 다른 미세 영양소들이 식물로 흡수되는 것을 꽉 막아버리는 길항작용을 일으킵니다. 한쪽을 채우려다 다른 쪽이 굶어 죽는 꼴이 되는 것이죠. 보약도 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종 단계에서는 정식 전 1회에서 2회 정도의 처방으로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부족한 듯할 때 멈추는 절제력, 그것이 바로 자연을 다루는 진정한 농부의 지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은 텃밭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적용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베란다나 온실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축 늘어져 있던 토마토 잎사귀들이 마치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부르듯 V자로 빳빳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잎의 색깔은 눈이 시릴 정도로 짙고 선명한 녹색을 띠고 손끝으로 줄기를 살짝 건드려 보면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하고 탄탄한 저항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과 교감하며 내가 준 정성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치유와 심리적 환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토마토 모종은 거친 밭으로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텃밭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탐스러운 붉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비료를 주는 방법을 넘어서 토마토 모종의 운명을 바꾸는 극적인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작정 키만 키우는 질소의 유혹을 뿌리치고 모노인산 칼륨을 통해 흙 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단련하고 줄기를 강철처럼 무장시키는 이 놀라운 반전의 비법.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자라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결국 풍성한 수확이라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황금 비율과 타이밍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토마토 마스터가 되신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싱그러운 텃밭 생활에 작은 기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텃밭을 가꾸면서 가장 키우기 까다롭고 속을 썩였던 식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명쾌한 해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식물과 함께 푸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